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찬입니다. 인천시 비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굉장히 특수한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소액으로 매도 차익을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볼 물건은 어떤 물건이죠? 자, 저희가 앞서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 보러 온 물건이 바로 위반 건축에 해당되는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굉장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9,900만 원이었다가 3번 유찰이 돼서 3,3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에요. 어떻게 3번까지 유찰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딱 외관을 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어때요? 우리가 항상 준신축급을 보러 다녔었죠. 이게 지어진 지가 지금 딱 30년이 된 건물입니다.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관상으로 느껴지는 약간 걱정거리, 하자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고, 평수 자체가 굉장히 작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약점이 있는 거고, 대신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싸게 낙찰이 될 것 같은 게 일단 두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 건물 꼭대기 우측이 저희 집이거든요. 4제곱미터가 위반 건축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전차에 3,500만 원에 2명이 입찰을 했고 3,500에 낙찰이 됐었는데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보증금을 포기했어요. 보증금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볼 때 걱정이 더 되죠. 왜 포기했을까? 뭔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부에 하자가 있나? 어떤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리 분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기한 후 납부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매일까지 9월 22일인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싸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워낙 소액이라 네. 사실 대출을 안 받아도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그쵸. 이 가격에 쓰면서 대출 80%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받지, 은행에서도 3,500 낙찰된 거 대출 잘 안 해줍니다.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애초에 대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권리 분석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위반 건축에 대한 어떤 문제인가? 근데 그것도 분명히 표시가 돼 있었으니까 보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세조사가 잘못됐나?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안고 있는 땅의 면적이 4평이에요. 꽤 큽니다. 내부 면적이 6평인데 대지 면적이 4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평의 대지값만 해도 1억이 넘거든요. 이 동네 토지 시세를 미리 떼봤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증금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뭔가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자본 조달의 문제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지금 창문에 X표 쳐져 있고 사람이 안 사나? 저기 신문지 붙어 있고 이 건물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닌 게 실외기들이 다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은 계신 것 같아요. 전입세대 열람원에 아무도 없다고는 나와 있어서 우편함이라든지 가스밸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반 건축으로 돼 있는 물건이고, 정상적으로 단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반 건축을 떼고 하는 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반 건축 철근 골조 저거를 떼는 거는 사실 비용이 크게 들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주안역에서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지금 빌라는 이쪽에 있지만 앞쪽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필로티는 아니지만 지정 주차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월에 6만 원씩 내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약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저거 제가 발로 차면 깨질 것 같은데 내가 와사바리 얍 하면은 이거 입구가 두 개다. 맞아요. 실외기에서 물 떨어지네. 이거 너무 기둥이 얇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폐기물들 많이 버려져 있고, 우편함도 지금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네요. 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치권에 성립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유치권자가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통 이러고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이 오토바이에 대한 유치권인가요? 뭐 바퀴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진짜? 주차 얘기가 있구나. 뭔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이게 계속 세워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잘 좀 봐야겠다. 자, 여기는 1, 2호 라인 계단이고요. 우리 건 저쪽입니다. 우편함이 왜 이러죠?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창문 X표 표시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아니요, X표는 그 바람 칠 때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사람이 안 산다 표시는 아닙니다. 이런 데는 수리를 해놓은 것 같네. 교체를 하셨어. 우리는 여기 보러 온 건 아니고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 출입문은 이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이 붙여져 있고, 계속 위에서 물 떨어진다. 문을 새로 교체를 했고, 누수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좀 계단 청소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쪽 창문이구나. 여기도
교체를 했는데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방치가 돼 있네. 바닥도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와씨 이거 보고 남자 같아. 사람이 없는 지 꽤 됐나 봐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누수가 엄청 진행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입찰하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잡히나? 야 싸다고 입찰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여기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집은 아니고 옆동에 4층 우리 403호잖아요. 401호 2호가 월세로 나와 있는데 1000에 60에 나와 있어. 물론 거래는 안 됐지만 내부 수리가 정말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거를 내부 수리를 깨끗하게 할 생각으로 한번 임차를 맞춰보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깨져 있는 부분이 나와서 보니까 보이네. 저런 틈새로 이제 빗물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내부에 하자가 좀 크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정말 크게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시거나 정말 땅을 산다는 생각으로 4평의 땅은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 입찰자가 이 내부 확인이나 내부에 큰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싸서 입찰을 했는데 와서 봤더니 상태가 저 상태니까 아마 좀 무서워서 보증금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보증금이 크지 않잖아요. 보증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아니니까 포기하는 거의 기회 비용도 좀 낮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포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 3천만 원을 다 내고 저걸 가져가느니 300만 원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거래가 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매매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물론 이 실거래는 컨설팅비나 업계약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실거래 금액으로 4월에 지하 1층이 1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층, 3층이 각각 작년 7월, 5월에 1억 3천, 1억 1천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가 생각보다 많은 편 아니에요? 그쵸. 평수도 지금 우리 거랑 비슷하고 우리 게 지금 6평인데 사실 이 6평짜리는 거래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가족 단위로 못 사니까. 그럼 방이 몇 개예요? 방이 2개. 1개 같은 2개겠죠. 6평에 2개를 거의 못 빼거든요.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좀 적합하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경매 물건을 봤을 때 뭔가 여기 대지도 넓어 보이고 일단 주안역이랑 멀지 않고 해서 보러 왔는데 확실히 임장을 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부를 확인하고 잠금 납부랑 안 하셨을까? 그래서 궁금하네. 못했겠죠. 왜냐면 뭐 했을 수도 있고 점유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화 드려가지고 비밀번호 받아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외관상으로 봐도 딱 하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보고 좀 포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벽이 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1번 위반 건축, 2번 그 3층의 상태도 좀 심각해가지고 그걸 내가 치우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웃 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아랫집 윗집이 막 소음을 내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막 누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하고 이런 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 아랫집이 저렇게 해놓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엘베 없는 4층이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그런 것도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엘베 없는 거 물론 알고 왔지만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건 와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입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임장의 일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빌라는 꼭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것도 와서 보면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찰을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하셔라. 3천만 원, 글쎄요 3천만 원에 받아도 뭔가 수리를 정말 많이 할 게 아니라면 내부를 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시지가는 얼마죠? 공시지가가 2,600만 원이.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한 3천 초반까지는 나와요. 지금 최저가가 거의 그냥 보증보험 한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풀피 이런 개념보다는 매매가를 봐야 되는데 그 매매가는 제가 알기로 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서 한 6, 7천만 원 정도? 근데 뭐 그것도 지금 실거래 기준으로는 뭐 1억 넘게 찍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반 건축물 떼려면 비용도 들어가겠고 안에 내부 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 떼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근데 내부 수리하고 방수 잡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추인가요? 얼마에 사면 괜찮을까? 가격 조사를 더 해보면 좋겠지만 실거래랑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의 괴리가 좀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하시기 전에 면밀히 시세 조사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입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에 남겨두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